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곤 했는데 그중 특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많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나홀로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채팅방에서 한 사용자가 자신의 실화라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 사용자는 H라는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는 약 3년 전쯤에 겪은 기묘한 경험을 글로 풀어내려 했다. H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여행을 좋아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나 경험이 그에게는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런 그가 어느 여름 푸르른 자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심산유곡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간 것이었다. 도시에서 몇 시간이나 차를 몰고 도착한 그 마을은 정말이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마을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흘러 도심 속 번잡함과 스트레스를 모두 잊게 했다. H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다. 마을을 한 바퀴 돈 후 그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하게 H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밤은 매우 고요하니 숙면을 취하기에 좋다며 마을의 작은 미신과 전설도 들려주었다. 그중 하나가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숲의 수호자 이야기였다. 그 수호자는 오직 정직한 자에게만 모습을 보이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숲 밖으로 내쫓는다는 말도 있었다. H는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방으로 들어가 준비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다. 늦은 밤 갑자기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통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강한 울림이 창문을 흔들며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결국 그는 창밖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숲 끝자락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캠프파이어의 불빛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도 너무나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호기심이 진정한 모험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그는 한번 그 빛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외투를 걸쳐 입고 손전등을 챙긴 H는 아까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빛을 향해 걷다 보니 어느새 숲 한쪽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그를 계속 유인하듯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그 빛이 그의 눈앞에서 멈추더니 누군가의 형체가 그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정체불명의 그 사람은 H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오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밤을 지나치려는 자여, 너의 마음이 정직한가? 그 순간 공포에 질린 H는 얼어버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이 들어보니 아침 햇살이 그의 방을 비추고 있었고 H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어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손에 낯선 흙과 나뭇잎이 쥐어 있었다. 그 이후로 H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마을의 숲 깊숙한 어딘가에 정말로 숲의 수호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곤 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경험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설렘으로 넘쳐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인연이 있던 친구들과의 여행이었다. 우리는 대학교 시절부터 마음이 잘 맞던 사람들로 졸업 후에도 매년 한 번씩 꼭 모여 여행을 다녔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한적한 산속에 있는 민박집을 예약하고 떠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이 오래된 민박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조금 낡아 보이긴 했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오랜만에 재회를 축하했다. 술과 웃음소리가 이어지던 그 밤 우리는 기분 좋게 취해서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낡은 나무 계단을 내려가는 꿈이었는데 계단 끝에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 안을 살피려는 순간 누군가 내 옆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 속삭임이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이상한 기분으로 몸을 일으켰을 때 같은 방을 쓰던 친구 진수가 내 꿈과 똑같은 내용을 들려주며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 둘은 서로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꿈이 이상한 우연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우리의 탐험 본능은 강해서 숙소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주변을 산책하던 중 우리는 민박집 뒤편의 낡은 창고를 발견했다. 문이 반쯤 열린 창고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들과 자잘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한 구석에 있는 나무 계단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설마,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계단을 내려갔다.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오래된 나무 문이 있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크고 작은 상자들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에 이곳에 무언가를 숨긴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상자 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당시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편지에는 어딘가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의침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에 있던 마지막 편지에는 이곳을 찾은 이는 조심하라. 이 장소는 평범한 땅이 아니다. 여기에는 억울한 영혼들의 한이 서려 있다. 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급히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어딘가 먼지 일어난 흔적뿐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꿈에 시달렸다. 매번 반복되는 나무 계단과 속삭임. 이번엔 좀 더 분명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토대로 무엇이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민박집이 과거 어떤 비극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이곳은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던 비밀 수용소였다. 그는 자신만의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운 뒤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의 실수가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남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의 결론은 분명했다. 이곳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민박집이 아니었다.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는 영혼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우리는 발견한 사진과 편지를 정리해 이들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들이 잊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민박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방을 찾아갔다. 상자를 모두 정리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 시간이에요. 당신들은 잊히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그 여행을 떠올렸다. 그리고 누군가 그곳을 다시 찾아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웠던 친구들과의 시간을 다시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내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 집값이 저렴하고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어온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사한 지 하루 만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밤 침대에 누워 잠들려 했을 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였다. 낡아서 소리가 나는 걸 거야 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내 바로 옆에서 멈춘 듯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각 종이 울리듯 반복됐다. 실제로 본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내가 이사한 지 2주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도 스산한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방 한 구석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침대 옆 창문에 걸린 커튼이 바람이라도 잔뜩 든 것처럼 흔들거렸다.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도망쳐야 해. 시간이 없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누구 장난치는 건가 싶어 번호를 조회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밤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나를 엄습했다. 계속해서 같은 경고들을 받는 동안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는 매일 새벽 3시 15분이 되면 멈췄다. 그 시간이 되면 아무리 건전지를 교체해도 소용없었다. 동시에 주방에 있는 오래된 라디오가 웅웅거리며 켜졌다가 꺼졌다. 라디오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곤 했다. 제발 도와줘. 여기서 나가야 해. 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점점 두려움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파트 관리인에게 찾아갔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의 무서움과 집요한 질문에 결국 중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당신이 이사한 그 아파트는 원래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에요. 몇 년 전 한 가족이 그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지요. 다들 그냥 이사 갔다고들 생각했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 가족이 번뜩한 도주 계획도 없이 호련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요. 관리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에 이사 온 사람마다 미묘한 이상현상을 경험하고 결국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방이 저렴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장 이 아파트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들리던 그 아파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짐을 싸고 친구 집으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소리도 메시지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나는 그 아파트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시 한번 추적해보았다. 지역 기록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곳에 살던 가족은 한때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곳에서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후 그 집에는 그 가족의 원혼이 남아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낸다는 소문이 퍼졌다. 내가 이사를 결심한 덕분에 그들의 원혼은 이제 자유로워졌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나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새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으며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